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와 나중에 좀 테슬라 소식도 재미난 이야기도 좀 몇 개, 생산이나 슈퍼차저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동맹이 왜 중요한지,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 이슈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봐도, 그냥 기술적 백그라운드로 생각을 해도 정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오늘은 심지어 재미난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당연하긴 한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타이완을 보호해 주겠다. 또한 지금 한국에 있어서도 핵을 쓴다는 얘기까지 이제 북한에 대비해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으로도 백그라운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들도 있죠. 삼성이 조금 양산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또 업데이트를 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물론 양산이 가시밭길입니다. 지금 하려는 얘기도 엄청나게 가시밭길인데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몇 개 없습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고, 그래서 왜 동맹이 중요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이 여기 있는 게 게이로라운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노쉿이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핀팻, 지금 심지어 TSMC는 아직도 핀팻인데, 물론 TSMC가 이 뒤를 생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로드맵이 있고요. 아이맥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들 이런 것들 얘기할 텐데, 이제 그 다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들입니다. 이제 게이로라운드가 뉴스상에서 많이 들으니까 혹시 그 다음 반도체가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갭니다. 다이렉트릭 레이어를 꽂고 MP로 요걸 쪼개서, 그 다음은 이제 CFET입니다. 그 다음은 또 뭐냐? 그 다음도 있습니다. 2나노, 1.5나노, 1나노. 여기가 제가 아주 잘 아는 데죠.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핀을 어떻게 기르는지,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토믹 레이어를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기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에 한때 참 옛날에 열심히 하긴 했었죠. 아토믹 레이어로 깔아서 이제 트랜지스터,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라든지 아토믹 트랜지스터죠. 이게 궁극의 이제 이런 로드맵이 이 아이맥 발표에서 드디어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203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트랜지스터들도 줄기차게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크로스 섹셔널 TM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단순히 이제는 선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작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정말 3D 스트럭처로, 이거는 줄이는 게 이제는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선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건 구조가 복잡해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잘 알죠. 깨끗하게 뭔가 아토믹 그 채널을 2D 스트럭처, 2D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정말 2D, 진짜 다시 손대고 싶지 않은, 정말 토 나오는, 정말 힘든 데입니다. 깨끗하게 디펙트 프리로 대량 생산하는 거는 거의 지금 양산하는 거에 한 10,000배 어렵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죠. 계속 어렵다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렵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루니까요. 이제 기술적인 걸 이런 베이스로 그 다음 트랜지스터들도 다 대기되어 있고, 근데 자 보시면 예전에 제가 맥킨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죠. 그때 보면은 저렇게 하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지금, 옛날에는 발전하면은 점점 이제 단가가 낮아진다라든지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앞선 기술을 개발하면 뒤에 게 이제 점차 낙수 효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칩 디자인 커스트, 맥킨지가 조사한 거 요 7나노 때까지입니다. 이제 5나노 가면 여전히 익스포넨셜리 증가합니다. 익스포넨셜리. 그게 중요한 거죠. 리니어가 아니라, 자, 5나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거 하려면요, 이거 지금 폭시시죠. 이거 하려면은 거기에 또 몇 배 또 뜁니다.
예, 여기 오려면은 예,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예. 이건요, 어느 한 회사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대기업을 왜 정부가 도와주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앞으로 이런 거를 하려면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연구라는 게요, 돈을 그냥 다 때려 박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시를 고려를 해야겠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실패하면은 그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느 나라도 이 뒤를 가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돈이,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커스트다운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예, 없습니다. 그냥 전공으로 가야 되고, 사람 엄청 갈아놔야 되고, 예, 그래서 인력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아무나, 예, 여기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아무나 앉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예, 거기에 willing to 자기의 레이버를 갈아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몸값이 뛰게 되죠. 그거 다 맥킨지에서 다 보고서에 나왔죠. 그러니까 별로 주변에 인재들이 다 줄어가는 게 그냥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게 뻔한데, 예,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선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떠넘겼는데, 이제는 이 방법 말고는, 보니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동맹이 중요해진 겁니다. 어느 나라도 혼자서 이걸 다 할 역량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 로드맵, IMF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리고 참고로 EUV 패턴이 멀티 패턴, 그러니까 원래 포로리스 그 전에 아이라인 다 이제 했던 그 광으로 멀티 패턴 하던 테크닉이 다시 EUV에 다 적용이 돼서 하이 NA까지, 이것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야,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 투자는 한 회사가 어떻게 감당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합심해가지고, 각각 분업화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해도 지금 이거를 갈까 말까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근데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초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동맹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혼자 못합니다.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어느 정도의 투자도 바라는 게, 그게 회사에 꽁돈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그걸 걔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시에 그냥 도와주는 정도?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다른 기술이 오면은 되지 않냐? 예, 그러면은 중국이 열심히 추격해 오겠죠. 지금 중국을 열심히 패놔가지고 그 성장 속도를 더디게 만든 거지. 예, 발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쫓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좀 이런 거 안 쓰면 안 되냐? 안 쓸 수가 있나요? 지금 테슬라를 필두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예, 메가트론 튜닝 엘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을 계속 하려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초효율적이고 초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가야 됩니다. 여전히 무어의 법칙은 유효합니다. 더 이제는 당겨지길 원하죠. 이제는 하드웨어가 중요하니까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제가 어떤 그런 개발자들의 이제 쿨링어플 얘기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시대가, 방법이 사람들이 곰곰이 기다려보고 뭔가 딴 게 학계에서 나오길 기다렸지만, 예, 결국 그냥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려면, 예, 정말 힘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걸 보더라도, 이런 트렌드를 보더라도 동맹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참고로 참, 예, 삼성 회장분도 참, 이거 얼마 전에 감옥에 계시지 않았나요? 참 인생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자리라는 게, 예,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당연히 더 자세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재미난 게 더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여기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한 공정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예, 나중에 조금씩 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오늘 이 정도만 알아도, 그러니까 게이트어라운드 뒤에, 예, 다음 차세대 트랜지스터들이 이미 다 대기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는 이제는 보니까
이런 아이맥, 이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서브 1나노 프로세스에 대한 로드맵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것이 거의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토 나올 정도로 힘들고, 돈이 엄청나게 들고, 이거 투자했다 실패하면 국가가 휘청일 정도로 정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디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보조, 이런 동맹, 정치적인 동맹,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야, 이 테슬라가 근데 참 대단한 게, 여기 보면 기아 EV6네요. 예. 이게 슈퍼차저를 커넥터로 이제 유럽에서 꽤 많이 오픈을 했거든요. 미국도 이제 스타트를 지금 끊었죠. 아직 제 주변에 그런 커넥터나 이걸 보이진 않는데, 유럽은 더 빨리 간다라는 걸 제가 이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왜냐면 여기는 포트가 다 통폐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픈해버리니까 150kW 한정으로 하면은 테슬라가 1등입니다. 당연히 많이 깔아놨으니까요. 예. 그 한 끗 차이인데 막상 그걸 또 들어보니까 여기 무섭구나. 그러니까 커넥터 하나 달아서 오픈만 하면은 그냥 모든 전기차 충전소 중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거, 초고속 충전에서는. 그러니까 150kW로 이상 한정하면은 당해낼 죄가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새벽 3시에도 일하는 중국 공장이 정상화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전에 저도 그냥 나오는 기사를 그냥 전달해 드렸지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게 저도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2분기에는 1분기 생산량과 큰 차이 없거나 소폭이라도 낮게 만들면은 진짜 대단한 거다.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진짜 일론 머스크 말대로 살짝 안 좋아질 수도 있을 확률이 이제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뭐니 해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차를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만 하도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빨리빨리 뒤집혀서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만 다른 쪽을 열심히 푸시하고 있다. 기가 베를린이라든지 기가 텍사스도 지금 상대방 CEO를 들으면 제가 항상 하는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맞춰보면 된다고 그랬죠. 기가 텍사스가 순조롭게 가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환경단체 여기도 잡음이 좀 나오긴 하는데, 포드에서도 지금,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포드 라이트닝, 그 F150 전기 픽업 트럭, 그걸 뭐 2만 대만 참, 그러니까 테슬라의 긍정적 효과로, 포드도 15만 대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좀 바뀌죠. 좀 테슬라가 이렇게 경쟁을 좀 촉발시켜서 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사이버 트럭, 나중에 그 기가 프레스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좀 사이버 트럭이 좀 나오지 않을까, 빨리. 약간 그건 희망 회로죠. 그런 것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드가 열심히 하면은 테슬라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빨리.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